우리는 사실상 마을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 환영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헤즈볼라는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마을의 새 보안관이라고 했습니다. 레바논의 기독교인, 무슬림, 드루즈 등 대다수가 헤즈볼라에 반대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스라엘 레바논 관계 전문가이자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제 친구 요나탄 엘쿠리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나탄, 환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레어. 요나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어떤 역사와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레바논계 기독교인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셈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디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당신의 통찰을 우리와 조금 나눠주세요. 네, 저는 항상 제 대의가 남레바논군의 대의라고 말합니다. 제 아버지는 1982년에 이스라엘과 당시 레바논 정부의 도움으로 설립된 남레바논군에서 복무하셨습니다. 그때 레바논 정부는 우리 영토를 점령한 PLO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헤즈볼라가 등장해 레바논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레바논 영토를 이용해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영토에 살던 레바논의 기독교인, 무슬림, 수니파, 드루즈 공동체와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레바논군은 본질적으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기 위해 레바논 남부에 있었던 주로 기독교 아랍인들로 이루어진 군대였습니다. 결국 거의 레바논의 절반이었고 무슬림과 시아파 무슬림도 있었습니다. 시아파 무슬림들이요. 시아파 무슬림들. 시아파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레바논 남부의 시아파 공동체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 남부를 침공했을 때 그들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아파 공동체가 이스라엘 방위군에게 쌀과 꽃을 던지며 환영한 이유는 그들이 야세르 아라파트와 PLO 테러 조직의 억압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구세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조직에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LO가 레바논 남부로 들어와서 그때까지 평화롭게 살던 레바논 남부 사람들의 삶을 공포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네,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역사를 살펴보면 레바논 국민과 이스라엘 국민, 레바논 정부와 레바논 군대, 그리고 새로 창설된 이스라엘 IDF 사이에 단 한 번의 전쟁만 있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의 압력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레바논은 새로 탄생하거나 재건된 유대인 국가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동참하라는 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바논도 잠시 동안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1000명 정도의 군인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949년에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식적으로 휴전협정, 즉 후드나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7년과 73년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놀랍네요. 네.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있었다는 기록은 1948년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점령자들이나 이슬람주의 점령 세력 혹은 팔레스타인 경우에는 아라파트 갱단이 운영하는 테러리스트들 뿐이었어요. 그들은 레바논을 자신들의 말하자면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네. 그들은 레바논을 아랍 세계의 일부로 여겼지만 레바논은 항상 그것에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레바논은 수년 동안 자신을 레바논 아랍 공화국이라 부르기를 거부하고 그냥 레바논 공화국으로 남았어요.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자신을 아랍 세계 일부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언어는 아랍어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레바논 인구를 보면 그들은 중동의 이슬람 점령 이전,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우리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는 아랍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죠. 그리고 지지아를 내고 살아남아야 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패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다람아. 중동에서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식민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에도 엄청난 기독교 인구가 있었잖아요. 50% 정도였나요? 네, 레바논이 설립되고 프랑스 위임 통치로부터 독립을 얻었을 때
전체 인구의 약 51%가 기독교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봤듯이 레바논 영토가 계속해서 전쟁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 전쟁들은 레바논의 어떤 명분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레바논 남부에서 피엘로를 위한 전선이 형성되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고 이후 18년간 이스라엘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006년 헤즈볼라와 2023년에는 10월 8일 학살이 일어난 다음 날 하마스와 합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일 그들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레바논을 또 다른 재앙으로 이끌었는데 이 재앙은 레바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당신의 아버지는 남레바논군에서 사실상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고 계셨던 거군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제 아버지는 그때 아주 젊으셨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피엘로가 요드제갈에서 쫓겨난 후에 이것도 또 다른 패턴입니다. 그들은 요르단 국왕을 2번이나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요르단 국왕을 암살하려고도 했죠. 그래서 요르단 국왕은 나는 그들이 내 영토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카이로 협정은 기본적으로 아랍 국가들과 레바논 내의 일부 부패한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을 그들의 영토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한 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레바논에 관한 한 혹은 외국 세력이 레바논을 발판이나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겨냥한 기지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기고 레바논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이 지역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미겠고 이 지역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 테러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 민간인 납치까지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차 레바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때까지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스라엘도 레바논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매우 조용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 전쟁에 참전하셨군요. 그리고 2000년, 아마 2001년쯤에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위협을 제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전쟁에 지쳤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저는 헤즈볼라를 지지하거나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게 참 신기해요. 결국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한 유일한 이유는 레바논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남부 레바논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기간 동안 18년 동안 약 45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사했거든요.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들의 운동이 이스라엘 정부가 철수하도록 압박했어요. 그리고 또 더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죠. 에후 바라크가 그랬죠. 에후 바라크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레바논에 계속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건 선거 공약이었죠. 그리고 사람들도 레바논에 발이 묶이는 걸 원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은 레바논을 이스라엘의 베트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레바논의 진흙탕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레바논의 진흙탕. 그들은 들어와서 수년 동안 레바논의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부 레바논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부 레바논군은 즉시 붕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이양이나 남부 레바논군이 넘겨받을 지역을 정리하는 작업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부 레바논군 창설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거의 매일 그런 말을 듣는데 저를 배신자라고 하고 남부 레바논군이 레바논이나 레바논 정부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좋아요. 결국 남부 레바논군은 레바논 남부를 점령한 피엘로와 2005년까지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던 시리아에 맞서 싸우고자 했던 레바논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82년에 헤즈볼라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레바논인들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점령에 맞서 싸웠습니다.
남부 레바논군의 모든 의도는 항상 이스라엘 국기와 함께 레바논 국기를 나란히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토는 평화와 썬린을 위한 전쟁이었고 그들은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가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도 보복해야 했죠. 그리고 오늘날 레바논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집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레바논 군대와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 정부와 싸운 적도 없었고 레바논 정부에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압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레바논 정부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남레바논군의 창설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드시 레바논 군대일 필요는 없는 레바논 세력이 100% 통제하는 완충지대를 두고 테러리스트들과 이스라엘 국경 사이에 경계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점령에 저항하는 국가 군대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놀라워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요나탄,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저희 아버지는 철수 당일, 그러니까 2000년 5월 23일 사실상 어머니와 함께였어요. 아버지에게 레바논을 떠나라고 강하게 권유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레바논군 병사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큰 위협이 있었거든요. 하산 아살레. 그가 결코 좋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는 지옥에서 썩어야 해요. 아멘. 그는 분명히 지옥에서 썩고 있을 거예요. 카미나와 다른 놈들과 함께요. 따뜻하게. 저는 정말로 하산 아살람이 신왈에게 신발을 던지는 AI 영상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그 만남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걸 시작했으니까요. 그가 저항의 축에 붕괴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해볼게요. 여성들이 늘 더 똑똑하니까요. 아, 네.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요. 복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정말 강하고 독립적인 분이세요. 아버지에게 혼자 떠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기 내 아이들, 그러니까 둘 다와 함께 남을 거야. 그래. 우리 가족, 그러니까 우리 삼촌들이나 옆에 살던 조부모님들과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위협이 당신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즉시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산 아살라는 철수 3일 전에 남레바논군에게 3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첫 번째는 적과 함께 이스라엘로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레바논 당국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 당국에 항복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바논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감옥이 헤즈볼라가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일부는 상황을 벗어나거나 더 나은 대우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의 어머니를 껴안은 채로 도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맙소사, 그게 하산 아살라가 제시한 선택지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도망쳤고 이스라엘로 도망갔어요. 그래요. 그는 국경을 넘었어요. 이스라엘은 남레바논군 병사들을 환영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많은 레바논인들이나 남레바논군 일부가 즉시 도망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상황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한 방식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고 남레바논군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헛된 일이었죠. 아, 네. 24시간 만에 그건 정말 혼란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뒤에 있는 안보상의 이유를 이해합니다. 100%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헤즈볼라 때문에 철수를 질질 끌고 싶지 않았어요. 아, 네. 저는 신속한 철수 뒤에 있는 안보 논리를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떠날 때 레바논과 합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여전히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항상 1983년 5월 17일 협정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83년에 시리아가 레바논에서 철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체결될 뻔했던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PLO를 레바논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헤즈볼라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영토를 계속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실패했습니다. 시리아가 기본적으로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네, 그리고 시리아는 또한 이슬람 공화국과 물론 헤즈볼라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이스라엘로 도망치셨군요. 당신과 어머니 그리고 형제는 언제 따라가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철수 후에 레바논에서 1년 3개월을 더 머물렀어요. 즉시 이스라엘이 철수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헤즈볼라가 우리 여러 마을에서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 마을의 새 보안관이라고 했어요. 예전엔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갑자기 잠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 풍경은 이스라엘 방위군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이 동맹이기 때문에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거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그들을 돕고 있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과 함께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이 몰려와서 우리 영토를 점령했어요. 갑자기 집들이 침입당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은 범죄를 불러왔어요. 그들은 공포를 퍼뜨렸어요. 그들은 두려움을 안겨줬어요. 그들이 우리 마을을 행진하던 첫날, 그것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었어요. 여성, 아이들, 남성 등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남쪽을 행진하며 축하하고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남쪽을 해방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쳤죠. 한편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마을에 들어올 때 마을 한가운데서 그들을 환영하라고 사실상 강요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족이 우리 집에 들어왔던 게 기억나요. 그들이 우리 엄마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아래층에 있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고 말해줬죠. 하지만 그들은 아래층이 아닌 위층, 우리 침실로 올라가 엄마의 보석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것을 훔치고 사람들에게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고 여겼어요. 그들이 제 방으로 왔어요.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제가 큰 곰인형 컬렉션을 가진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곰인형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다행히도 근처에 있던 이스라엘의 옛 기지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폭발 소리를 듣고 폭발이 시작됐어, 도망가자! 라며 모든 것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 곰 인형들을 두고 갔어요.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우리 엄마의 보석들, 내 곰인형들. 뭐 하나 물어볼게. 그러니까 알겠어. 너는 슬프지 않구나. 이제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됐어. 나는 항상 모두가 내 이야기를 아는 줄 알았어. 우리가 레바논을 떠난 지 1년 3개월쯤 됐을 때 엄마가 아빠가 다시 레바논에 못 간다는 걸 알게 됐어. 아빠는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아빠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겪었고 여자와 아이들은 구타당했어. 누군가가 7, 8살짜리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가 18살이 되면 아빠의 결정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었어. 즉, 내 가족이 이스라엘로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 우리 엄마는 항상 언젠가 레바논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어. 어쩌면 언젠가 돌아가실 수 있겠네.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래. 오늘날에는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여론 덕분에 그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현실적이어서 그 점을 이해하고 있어. 결국 레바논이 다시 일어서서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리고 다시 중동의 스위스처럼 멋진 스키 리조트와 오후에는 해변에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돌아가는 거지. 그들은 평화가 필요해. 이스라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 존재할 거야. 그리고 지금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말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 이제 그건 현실이야. 그래. 요나탄, 네 인생 얘기해줘. 이스라엘로 이사할 때 몇 살이었어? 나는 9살이었어. 알겠어.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갔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로 왔을 때 바로 이스라엘에 정착한 남레바논군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이사했어. 이스라엘 북부 나하리아, 키랴트 시모나, 아코, 마알롯 같은 그 일대에 있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하리아에 계셨어. 그래서 우리는 멋진 해변 리조트에 갔어.
거기에는 오두막집이 있었지. 해변까지는 걸어서 2분 거리였어. 내가 실제로 해변에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내가 시돈과 베이루트에는 가봤지만 해변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레바논 남부에는 해변이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해변에 가본 거구나. 그리고 내 가족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정착하고 적응했어? 그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남레바논군 공동체를 위한 특별 학교가 있었어. 하지만 1년에서 1년 반쯤 지나자 그들은 바로 이제 여기서 정착할 거야 라고 결정했어. 그리고 통합이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스라엘 사회에 훨씬 더 많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예를 들어 내 아버지는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사는 하이파로 이사하기로 하셨어. 그래, 우리 엄마는 히브리어를 못하셔. 아버지는 군복무 때문에 조금 하셨지. 하지만 아랍어 학교에서 선택지가 많았고 아니면 아랍 사람들과 일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우리는 두 공동체 사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 유대인 공동체와 아랍 공동체 사이에서 말이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지 못했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아랍 공동체였어. 우리가 이스라엘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배신자라 생각했지. 우리가 완전한 시민임에도. 맞아. 그들은 너희를 배신자처럼 대했어. 그래. 이스라엘 국회의원들도 우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어. 처음에는 우리가 나사렛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거기가 기독교 도시니까.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 대부분이 지도자들이었어. 그래, 남레바논군의 수네바와 장교들, 군인들이었고 그들은 기독교인이었지. 이스라엘 아랍계 기독교인들은 더 수용적이었나요? 처음에는 우리에 대해 많은 금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도 많지 않았죠.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레바논군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제 인생의 사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스라엘 일반 대중들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레바논 대중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해서도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요나탄.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살고 계시고 사실상 여기서 자라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느끼시나요? 100%요. 언제,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그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오셨을 때 지금은 어떤 기분이세요? 처음에 사람들이 저한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레바논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봤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신분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더 이상 레바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자라면서 저는 2년 동안 국가봉사도 했어요. 남레바논군 공동체에서는 이스라엘 방위군 징집 통지서를 받긴 하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봉사한다는 감정은 우리 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곳이 제가 사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성공한 레바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여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입니다. 유대인들과 비슷하고 다른 지역 유대인들과도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멕시코나 다른 나라 혹은 레바논 같은 곳에서 대통령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혹은 레바논 출신이죠. 맞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고 잘 녹아들어요. 또한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일부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100% 레바논인이라는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레바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레바논 음식,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26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언어는 여전히 레바논 아랍어입니다. 물론이죠. 그게 바로 당신의 모국어잖아요. 비록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지만 저는 여전히 연습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뿌리와의 이런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많은 유대인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잘 이해하죠. 저는 레바논인과 유대인이 매우 비슷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네. 제가 두바이에서 레바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 면에서 우리가 정말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전쟁 중에 우리가 얼마나 더 비슷한지 알겠죠? 결국에는 텔아비브의 벙커 안에서 파티가 열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베이루트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베이루트에 가면 헤즈볼라가 그 지역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펍과 바에 가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해 농담을 하려고 해요. 그들도 비슷한 회복력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주아 드비블, 즉 삶의 기분이죠. 우리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레바논 사람들의 좌우명은 바들라나이시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이끈 이유이기도 해요. 처음에 헤즈볼라와 맞서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길 원했고 자기 삶을 살고 번영할 수 있길 바랬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너무 많이 통제하지 못하고 레바논을 끌고 가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대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전쟁으로 레바논을 이끌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탄,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그걸 이해했는데 그게 100% 이란인들은 아니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요나탄, 지금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무슨 일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우리는 헤즈볼라가 10월 8일에 레바논을 우리와의 전쟁으로 끌어들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휴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2024년. 농담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2주 전에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테헤란에 있는 그들의 후원자들이 그들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자금을 대고 지원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들을 만들어낸 것도 그들이에요. 요나탄, 지금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가 다른가요? 제 생각에 첫 번째로 다른 점은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에 반대하는 주요한 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레바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레바논과 레바논 영토가 폭격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헤즈볼라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 거리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헤즈볼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밖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만 해도 레바논 거리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고 한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약화시켰고 나스랄라를 제거했으며 신께 감사드리며 많은 다른 고위 지도자들도 제거되어 그들의 역량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레바논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100%죠. 제 생각엔 정말 놀라운 조치였어요. 그리고 하산 아살라미의 제거도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것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레바논 사람들이 헤즈볼라에 맞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족쇄가 거의 완전히 풀렸어요. 저는 나살라가 제거된 직후에 시아파 사람이 찍힌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는 암살자가 암살당했다고 말했는데 하산 아스랄라가 헤즈볼라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압적으로 헤즈볼라를 통제했지만 동시에 똑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카리스마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지도자였죠.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테헤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네, 100% 맞아요. 그는 아야톨라와 매우 친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의견을 매우 높이 평가했어요. 네, 100% 맞아요.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레바논에서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70년대와 80년대에 레바논의 시아파 공동체는 레바논 내에서 매우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헤즈볼라와 아말 정당 사이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헤즈볼라가 훨씬 더 급진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또한 헤즈볼라를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의해 100% 통제되는 외국 세력으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하산 아살라는 그의 견해가 매우 극단적이라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또한 첫 연설에서 레바논이 시아파 칼리프국으로 변해야 하며 아야톨라의 윌라야트 알파키은 통치 아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최고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점령군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한 레바논 시민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08년 베이루트 점령 기간 동안 레바논에서 작은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내전으로 70명 넘는 레바논인이 숨졌고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헤즈볼라가
이 지역들을 장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시아파 무슬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말 정당의 대표이자 지난 30년 넘게 국회의장을 맡아온 나비베리와 시아파 공동체가 그들과 합의에 서명했고 사실상 레바논 내 시아파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의 시아파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가 그 증거를 볼 수 있듯이 헤즈볼라를 100% 지지하며 단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탄, 사람들이 레바논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헤즈볼라가 있고 또 레바논 정부가 따로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의 손에서 나라의 통제권을 되찾지 못했고 어쩌면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국가 안의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일부입니다. 국가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대, 헤즈볼라 군대는 레바논 군대보다 더 강했습니다. 네, 100%입니다. 총리는 헤즈볼라가 승인해야 하거나 최소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레바논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레바논은 100%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레바논은 모든 영토에서 주권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90년대부터 그 민주주의를 이용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건 무슬림 형제단의 방식이기도 하죠. 이번 경우에는 시아파입니다. 그들은 이 게임을 아주 영리하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하산 나스랄라가 1991년에 권력을 잡은 후 내린 결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헤즈볼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는 그 다음에 결정했습니다. 좋아. 타이프 협정이 레바논에서 내전 종식과 기본적으로 레바논 의회를 재정비하기 위해 체결됐으니까 정치 체제죠. 정치 체제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레바논의 헌법 같은 거죠. 네. 그들은 의회를 바꿨어요. 의회의 대표자들도 바꿨어요. 절반으로 만들었죠. 원래는 기독교인이 다수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정확히 절반이 기독교인, 절반이 비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등 정치적인 직책들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정해졌어요. 그리고 하산 나스랄라는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좋아, 나는 레바논에서 계속 게릴라 민병대로 남아있을 수 없어. 그러면 나는 끝장이야 라고 말했죠. 그 후에 그들은 훨씬 더 폭넓은 정치 조직을 만들었어요. They legitimize themselves. 정치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우리는 시아파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반대한다는 건 시아파 공동체를 반대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들은 일종의 자신들을 시아파 공동체에 완전히 융합시켜 헤즈볼라 반대가 곧 시아파 공동체의 반대로 보이게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레바논에서 시아파 공동체는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말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레바논은 1930년대 이후 인구조사가 없어 추정치만 있습니다. 레바논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인구조사를 하면 의회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추정치로는 약 30%에서 35%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30%에서 35%는 수니파이고 나머지는 기독교인과 소수의 드루즈파입니다. 네, 기독교 공동체가 수년 동안 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가 말했듯이 50%에서 아마도 20%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브라질에만 레바논인이 50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600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저도 봤어요. 정말 봤어요. 그분들이 병원을 세웠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냈어요. 네, 그분들은 정말 성공적이에요. 정말 성공적이에요. 오늘날 레바논 경제의 많은 부분이 레바논 디아스포라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레바논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레바논 사람들만큼이나 레바논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100%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레바논의 미래도 걱정합니다. 네, 물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전설적인 지도자 나스랄라 없이 더 약해진 상태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새로운 인물인 카심이 등장했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다들 나임이라는 이름을 좋아할까요? 그는 별로 나임하지 않아요. 나임 카심이 새로운 지도자예요.
그는 그렇게 강하거나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보이지 않고 확실히 나스랄라와는 비교도 안 돼. 그리고 그는 60년 동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국가 운영이나 군사 분야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는 정치가는 아니에요. 그는 그냥 하지만 그가 처음 연설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무슨 옷장 같은 데 있었고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는 하산 나스랄라와는 달리 계속해서 종이를 보면서 읽어요. 네네, 하산 나스랄라. 네, 그는 히틀러처럼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오, 100% 맞아요. 아니, 들어봐요. 히틀러도 카리스마 있었잖아요. 그 카리스마를 어떻게 얻겠어요? 그 사람은 아랍어로 연설하며 전달 방식이 정말 훌륭해요. 예를 들어 군 출신들 중에는 레바논을 자기 연구 사례처럼 다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산 나스랄라의 모든 연설을 검토해야 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하산 나스랄라의 연설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말해요. 그는 정말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히틀러처럼 그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약해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른 점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 언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레바논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우리를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부 레바논에서 쫓겨나고 떠났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탓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점이 저를 정말 놀라게 했어요. 저는 살아온 내내 지난 30, 40년 동안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헤즈볼라 때문이라고 계속 말해왔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충돌하는 유일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레바논에 독립 언론이 있다는 사실도 정말 기쁩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에 MTV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이곳은 레바논의 독립적인 기독교 TV 방송국으로 상위 3위 안에 드는 곳입니다. 이 방송국들은 보통 레바논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TV 방송국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계,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것처럼 실제로 전쟁 상태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레바논에 개입했으며 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개입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레바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방식, 헤즈볼라에 대해 말하는 방식,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한 전쟁 상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사실 10월 8일에도 이미 봤지만 레바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요? 지난 6월에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설문조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기관에서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에피소드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국민의 대다수는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체하길 원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드르즈 공동체, 수니파 무슬림 공동체, 그리고 시아파 공동체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비율이 약 70, 80%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만 그렇습니다. 30% 중에 70%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큰 비율입니다. 정말 큽니다. 이런 숫자들은 레바논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마침내 레바논인들의 두려움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점은 이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정부는 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유일하고 최초의 독립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특히 독립정부가 무너진 이후로요. 제가 말하는 독립이란 아사드가 레바논 정치에 간섭하지 않고 레바논 의회가 내리는 결정들을 통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사드는 시리아에서 도망칠 때까지 여전히 레바논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헤즈볼라와 아사드의 레바논 정치 개입을 거부한 레바논의 정치인들을 암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리아에서 도망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는 도망쳤어요. 그는 여전히 레바논의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을 암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사드를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약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어요. 그래요. 그리고 2023년 10월 이후로 우리는 대통령이 없어서 임시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헤즈볼라가 10월 8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레바논 정부 내에서 외무장관부터 다른 장관들까지 이란의 레바논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레바논 정부에서 처음으로 어느 정도의 주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레바논인들이 충분히 행동하지 않았냐, 혹은 왜 헤즈볼라를 해체하거나 무장 해제하는데 더 빨리 움직이지 않았냐고 물을 때 저는 레바논 정부가 아직도 진정한 주권 국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알다시피 참고로 그들은 레바논인들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저도 레바논인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레바논 정부에 너무 관대하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있는 이유는 지난 3주 동안 레바논 정부가 레바논 국민들에게 맹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충분히 빠르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에 화가 난 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레바논 사람들 자신도 대통령과 총리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냐고요? 그들은 레바논군 수장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남쪽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2020년 6월에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들은 또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기 시작하겠다고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질문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는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그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총리와 미 행정부에 매우 실망을 안겼던 육군 참모총장이 있는 상황이죠. 그가 워싱턴으로 날아갔어요. 그는 린지 그레이엄과 함께 앉아 헤즈볼라는 테러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모두가 방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두 가지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들은 할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죠. The head of the army?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많은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이제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들의 은행 시스템과 주유소 등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수입원에서의 자금 흐름을 많이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리아를 통한 무기와 자금의 이동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을 숨 쉴 수 있게 했던 캡타곤이라는 마약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은 남미 삼각지대 국가들에서 운영하던 마약 카르텔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자금이 풍부한 테러 조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헤즈볼라에는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들의 무기, 기반 시설, 자금 조달이 계속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약화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이란이 더 이상 헤즈볼라에 매년 10억 달러를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현재 레바논에서는 사미르 자자르가 주도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며 그는 그 단체의 수장입니다. 그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레바논에서 가장 큰 기독교 정당의 대표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정당은 21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파 정당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과의 어떤 형태의 합의에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대화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란이 전쟁 이후에 레바논이 재건할 수 있도록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거리를 둬야 하며 또한 이란은 정확하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Well, he's not wrong. 데크라디스 오웬에게 지금 당장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세 번째 언어입니다. 우선 유럽 언어, 아랍어, 히브리어까지 하실 줄 아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 바보는 언어를 하나밖에 못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래, 나는 그녀가 연설하는 가톨릭 모임에서 본 적이 있어. 그녀는 자기 자신을 365번쯤 언급했고 예수님은 15번 언급했어. 그녀가 더 중요하니까. 맞지? 그는 예수님이야. 그는 예수님이야. 요나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예측은 뭐야? 내 예측은 매우 긍정적이야. 이런 게 내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유인 것 같아. 그리고 레바논 국민들의 의지나 그들의 역량에 대한 문제도 있어. 나는 우리가 지금 레바논 정부와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정말 놀라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우리가 계속되어야 할 군사작전과 함께 여러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레바논과 논의 중일 때도 이것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건 논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작전을 진행해야 하고 또한 레바논 정부와의 정상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몇몇 채널도 마련해야 해. 맞아.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협력해서 헤즈볼라를 100% 해체하는 실제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해야 해. 레바논 정부가 기꺼이 협력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꿈 같은 시나리오일 거야. 그래,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레바논인들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레바논 군대는 수년간 자금이 부족했으니까. 사실상 자금이 완전히 말라버렸지. 레바논 군대에는 부패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 레바논 군대에는 레바논의 이익을 100% 지지하지 않고 이란의 이익을 지지하는 장교들도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정화 작업이 레바논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참고로 이건 현 레바논 대통령부터 시작됐어. 그는 레바논 군대 내부의 부패와 일종의 불충성을 청산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리고 레바논 군대가 계속해서 자체를 유지하고 해체되지 않는 한, 그리고 레바논 군대가 계속해서 자체를 유지하고 해체되지 않는 한 다시 모이거나 재구성하지 않는 한 네, 제 생각에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군대가 붕괴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직 그 단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내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내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친 헤즈볼라 세력들로 이들은 끊임없이 내전을 들먹이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70년대와는 달리 레바논 대중의 대다수, 즉 기독교인, 무슬림, 드루즈 모두가 헤즈볼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이 무기를 가진 한 민병대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내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민병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건 대부분의 레바논 사람들이 이제 더는 못 참겠다는 거군요. 아, 네. 헤즈볼라와 관련해서 그들은 헤즈볼라가 나가길 원해요. 그리고 그게 인샬라 이스라엘과의 평화와 정상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거예요. 이제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평화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언급할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화요. 알겠어요. 그 단어는 말하기 싫어요. 정확히요. 그래서 저는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레바논 국민들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바라건대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꼭 가서 타블레를 먹을 거라는 걸 압니다. 쿠모스는 아니에요. 레바논 사람들에게 쿠모스 얘기는 하지 마세요. 타블레와 샴쿨리시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샹쿨리시도요? 샹클리시 먹고 베이루트 멋진 바도 가요. 아, 그래요? 술도 좀 마시고요. 당연하죠. 요나탄, 네 부모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니? 부모님은 아직 레바논에 가족이 있어서 걱정하세요. 그래서 레바논 내부 상황이 70년대처럼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낙관적이기도 하세요. 2006년에 제 아버지는 낙관적이셨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 헤즈볼라가 3명의 군인을 납치하고 작전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제 아버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해방시키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다시 모였네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졌으니 전쟁은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는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구호는 레바논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계속 듣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으니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그게 다입니다.
여기서 요나탄 알쿠리 씨의 놀라운 업적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신이시여, 내년에 우리가 베이루트에서 함께 술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